7월 22일에 갑자기 권영세 씨가 북송 어민,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서 발을 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영호 의원도 하태경 의원도 합세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 귀순어민 북송 사건은 미국이나 자유국가에서도 주시하고 있고, 이거 문재인 정권하고 김정은이 하고 같이 거래를 한 거다. 같이 담합을 해서 이런 인권 침해를 저지른 거다. 그 뭐 생명 침해가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일로 문재인 씨가 감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씨가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옥 안 가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실, 제20대 대통령실의 입장은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월 17일에 올려놓은 게시글이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이 귀순어민들이 유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북송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문재인 책임론, 이거는 타당한 것입니다. 리마연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유죄라고 하면서 북송을 하는 것은 이게 살인행위다. 우리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좀 처음에 반응을 그렇게 안 보이고 조심조심 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이번 사건은 그 사람들이 진짜 16명이나 사람을 살해한, 그리고 그게 유죄가 확실하다, 이래서 북송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변호사가 과거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이 사건은 이번 북송 어민의 사건보다 더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처음에 그 살인자를 무죄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유죄를 피할 수 없게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형을 깎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범죄자, 그 살인자는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중국 국적의 그 살인자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 북송한 그 어민이 유죄만큼은 분명하게 확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문재인 씨가, 문재인 정권이 이 두 사람은 한국에서는 무죄가 확실하다 하고 인정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측의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 유죄라고 봤다. 그렇지만 이거를 한국에서 재판하면
100% 무죄에 나온다. 그래서 북송했다. 딱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저 페스카마호의 끔찍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문재인이 이번에는 이 귀순하겠다고 한 어민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서 처형당했다. 처형당했다는 VOA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또 정의용 씨는 지금도 바로 이 문재인 씨하고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서 재판하면 100% 무죄 나오니까 그래서 북송했다. 세상에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사람이지 어디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 하늘 아래 어디 있는가 했더니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이 북송한 어민들은 흉악범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그냥 한마디로 밟아줄 수 있습니다. 페스카마호 살인자보다는 덜 흉악범이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판하면 100% 무죄라고 자기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순 어민을 북송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그 어민들이 유죄가 아니었다. 그러니 무죄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공적 기록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 탈북 어민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북으로 강제 추방을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 김연철은 우리는 그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귀순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북송했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북송하고 싶어서 북송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근거가 있느냐 하면은 법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혀졌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북송을 해버린 겁니다. 귀순했다고 하는 자료는 이미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문재인 측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북송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북으로 돌려보낼 우리 땅에서 추방을 할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그래서 법의 취지를 원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법이 없으면 추방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에 따라서 추방했다. 그 뜻입니다.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추방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 북송한 어민들이 살인자는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민주당 측에서 맞다 이럽니다. 자신 있게. 그런데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인자 맞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자백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는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아예 기소 대상도 안 된다 하고 우리가 판단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살인의 증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그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보냈다 하는 자백입니다. 우리 법도 없고 우리 법에 따라 추방한 것도 아니고, 그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못 죽이니까 북한에 보내서 죽이게 했다. 그 뜻입니다. 정용씨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도 없는데 입증을 못한다. 증거도 없고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범죄 행위를 한 것은 확실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게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범죄 확인이 안 된, 이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안 됐다. 범죄의 증명이 안 됐다. 그 살인을 했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이 일체가 안 되고 할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2022년 정의용 씨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가 다 회의를 해서 그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재인 정부의 관련 부처가 다 모여서 서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다고 하자,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서 죽여버리자고 결정을 했다는 자백입니다.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이 북송 어민이 범죄자다 하고 문재인 정권이 판단한 근거를 2019년 11월 15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근거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첩보, 그렇게 알아냈다. 정보, 첩보. 그 다음에 이 북측 선원 2명을 서로 이렇게 나눠놓고 신문을 한 결과가 그렇다. 그 다음에 북한 측의 반응.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국회 보고자료를 보고 지금의 민주당은 이럴 겁니다. 여기 증거 있네. 이럴 겁니다. 여기 아주 중대한 그리고 민주당의 그러한 주장을 단번에 깨버리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그 자체입니다. 정의용 씨, 이거 다 봤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3가지 다 봤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을 한 것이죠. 자, 통일부 장관, 이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의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북으로 추방할 수도 없다. 법이 없다. 법이 없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해석했다. 앞에 뭐 3가지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다 봤으니까. 그럼 그때 다 보고 증거가 없다, 법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재판하면 100% 무죄다라고 했던 그것을 지금에 와서 번복하는 민주당은 뭡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까? 그때 다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이게 센 증거다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감청 등으로 파악한 SI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도청을 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0월 31일 그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이 획득을 했다고 하는 그 정보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다. 뭐냐? 이 탈북, 귀순한 북측 어민들이 죽였다고 하는 그쪽 선원의 숫자, 그리고 범죄 행위, 살해를 하는 과정까지 거기에서 다 이야기를 하더라.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게 누가 했느냐? 북한 군이 했겠죠. 북한이 한 거를 감청했으니까. 자, 이것을 신주단지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린 겁니다. 증거 능력 없으니까. 이거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정우영 씨가 그리고 이 통일부 장관이 그 당시에 이거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거가 없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법정에 내놓으면 되지.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이걸 보면 문재인 씨는 감옥 가야 하겠죠. 잘못하면 국제인권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 측 거기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정우영 씨, 통일부 장관 이런 입장이죠. 그러나 이런 소리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냥 책임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사람 둘의 목숨을 뺏는 이런 일을, 그래 정우영 씨,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정우영 씨,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의무 위반이고 현행법상 직무유기,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잡아떼는 것이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상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 말을 하는 정우용 씨 당신 자신은 못 지킨다. 스스로 유죄를 자백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 똑같이 권영세 장관에게 적용된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2022년 7월 20일 권영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국민의힘을 배신했다 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이 7월 20일 오후 2시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하고 비공개 면담을 하고는 당신들이 맞아. 민주당이 오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 권영세하고 비공개 면담 도중에
작성한 메모, 그 글자 뻔히 읽을 수 있게 해갖고 사진 보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녹취도 했다고 했습니다. 방송에 그대로 나왔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권영세 장관은 제일 먼저 할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째서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그거를 녹음을 했느냐. 이거 비판했어야 하는 겁니다. 맹렬하게 추궁을 했어야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게다가 권영세 장관은 직접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그 김병주 말이 맞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이 맞죠. 이제 김병주 의원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메모한 메모지 이거 보여줬고 자기 휴대폰을 흔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반발하니까 녹취 깔까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말이 이겁니다. 권영세 장관이 3년 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 그게 권영세가 지시한 거다. 권영세가 이걸 만들어낸 거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다 라고 3년 전에 했다가 지금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권영세가 그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번복하라고 했다. 그러면 한기호 의원이 한 이야기는 권영세가 지시한 거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번복하라고 했다. 그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랬느냐? 뭐 새로운 증거라도 나왔느냐? 이렇게 법정에서 당연히 묻겠죠. 민주당 의원이 가서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권영세 장관의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거 주관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뒤집으라고 지시했다. 그래, 그러면은 뭐 무슨 다른 자료를 새로 찾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국정원의 자료도 본 적이 없고 국방부의 자료도 본 적이 없다. 어떤 자료도 본 적이 없다.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척 보니까 문제 있다 해서 뒤집어라 하고 지시를 했다. 세부적 검토 같은 거는 안 했다. 이런 겁니다. 도대체 권영세 장관은 왜 민주당에게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일을 저질렀다고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완전 우스갯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권영세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정부를 대표하면서 백기 들고 민주당에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권영세 씨 왜 그랬습니까? 게다가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순한 어민들을 북송한 사진 공개했고 동영상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과정에서 그것도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밝혔죠. 공개 과정에서 이거를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을 교감하면서 이걸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 방송 화면에서 또 항의하는 장면까지 국민들이 보고 말았습니다. 통일부 그 부하 직원들을 거기 내보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말싸움을 하니까 이 사건은 단번에 전국적인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만 겁니다. 싸웠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다 찾아본 것이죠.
근데 이거 비공개 면담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어째서 요 부분은 다르다라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큰 소리를 냈을까? 그거 아니라던데요 라고 한 것이죠. 누가 했겠느냐? 권영세 장관이 했겠지. 따라서 이 항의해라 하는 것까지 권영세 장관이 지시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월 22일 SBS 8뉴스 여기에 출연을 해서 이런 사실들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입장을 바꿨던 것을 다시 바꿨다라고 한 거를 맞다. 직접 확인을 해준 겁니다. 뭐 부창부수 하는 겁니까? 민주당하고 이제 한통속입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아니,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이거 뒤집으라는 것도 지시했다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합동조사 과정에서 서로 띄워놓고 조사한 두 사람의 자백이, 그 진술이 일치해서 살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거 3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죠. 민주당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왜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이러냐? 지금은 왜 이걸 뒤집었느냐 했더니 다시 한 번 더 뒤집으면서 3년 전에 봤던 게 맞네. 이런 것이죠. 권영세 장관은 도대체 왜 엎었다 뒤집었다 다시 없는 이런 짓을 하는가. 그런데 이때 이제 통일부가 이 북송되는 사진, 영상을 공개해가지고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했다. 그 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제 비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태도가 그 태도에 따라서 참 많은 게 달라지죠. 나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여태까지 통일부가 북송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진을 공개했다. 북송 어부 중에 휴전선을 넘어가서 옷을 벗어던지고 지도자 만세라고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를 공개하는데 원래 하는 거다. 원래 안 했던 것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냥 배째라 하는 겁니다. 안하무인격이다. 그러니 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는 또 한 명의 윤석열이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권영세의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배신자가 되고 그리고 문재인을 감옥에 안 들어가게 안전하게 해주고 그런 권영세의 죄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그냥 해봤어. 이따위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할복하든가. 이 북송 사건, 전 세계 자유세계가 이걸 주목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 한국이 그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위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우리만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시게 만들어준 게 권영세죠. 이러면 처음 나올 때 얼마나 기세 좋게 시작을 했습니까? 용두사미도 아니고 용이 나왔다가 그냥 썩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용이 썩다니, 그것도 용산에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